은퇴 후의 삶이 기대되면서도 막막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평생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살아왔다면 나는 이제 뭐 하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57세에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여행이나 다니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몇 달이 지나니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글을 쓰고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목공을 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제가 은퇴 후 뜻밖의 즐거움을 찾기까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은퇴 후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공유하려 합니다. 1.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탐색하라.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무언가를 찾으려다 보면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금방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뭔가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온라인 강의를 듣고 사업 아이템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니 흥미도 잃고 피로감만 커지더군요. 그러다 문득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 블로그에 IT 업계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점점 글을 쓰는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는 과정이 꼭 생산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나의 흥미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래야 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을 때 많은 사람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부터 고민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꼭 돈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할까요? 제가 동네 도서관에서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도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강의실을 보고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한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고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도서관에서 정식으로 강사비를 제안해왔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돈이 되는가? 를 따졌다면 아마 이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은퇴 후에는 돈보다 즐거움과 보람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즐겁게 하다 보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3.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은퇴 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은퇴 후 목공을 배우게 된 것도 처음엔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깎고 조립하면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생각보다 큰 성취감을 줬습니다. IT 개발자로 일할 때는 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목공은 전혀 다른 감각을 요구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배우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자체가 뇌를 자극하면서 삶에 활력을 주더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유튜브, 온라인 강의 등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사례 은퇴 후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사람들. 제 경험 외에도 은퇴 후 삶을 멋지게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1. 금융권 임원의 유튜버 변신 김진호 62세. 김진호 씨는 대기업 금융권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적응이 쉽지 않았죠. 그러다 우연히 손자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설명해 주다가 어른들을 위한 IT 강좌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중장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지금은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가 되었죠. 처음부터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회가 열린 경우입니다. 이 자동차 정비사에서 수제빵집 사장으로 이재훈 58세. 이재훈 씨는 35년 동안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해온 일이다 보니
어느 순간 권태가 찾아왔고 건강 문제도 겹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찰나 우연히 집에서 빵을 구워보게 되었죠.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빵 굽는 재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베이킹 클래스를 듣고 동네에서 작은 수제 빵집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빵을 굽는 일이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3퇴직 후 여행 작가가 된 변호사 박선희 64세. 박선희 씨는 30년간 변호사로 일하다가 은퇴 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느낀 점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점점 글을 쓰는 재미에 빠졌고 결국 여행 에세이를 출간하는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며 은퇴 후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은퇴 후가 진짜 나를 찾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탐색하기.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버리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은퇴 후 뜻밖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길고 새로운 도전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보세요.